글쎄 쓰시던 망건이 작아지셔서요. 망건뿐만이 아니에요. 팔다리도 쪼매씩 다 작아졌지 뭐예요. 옥태영은 성윤겸의 옷이 조금씩 다 작아졌다는 막심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성윤겸이 진짜 성윤겸이 아니라 천승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곧바로 송악가루를 구해와서는 천승희를 불러내어 눈앞에서 뿌려버렸죠. 바로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던 천승희는 역시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며 작아서 답답한 망건을 풀어헤치며 옥태영에게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옥태영은 천승희의 눈빛으로 알았다며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당신 하나뿐이라고 답했죠. 천승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던 옥태영이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았던 그녀였기에 도대체 청나라 공연은 어떻게 하고 온 거냐며 당장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옥태영의 화를 다 받아준 천승희는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을 혼잣말로 내뱉었으니 네가 이리 짜증내고 화를 내어도 나는 너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기만 하다. 그래도 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 한 번쯤은 꼭 안아줄 법도 하련만. 그래도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은 아니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맞겠지? 내가 나를 밀어내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임을 아니까 괜찮다. 그렇게 천승희는 옥태영과 이야기를 나눈 후 외지부 집무실만 모두 고치고 나면 청수연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미 천승희와 송서희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갑갑하기만 했죠. 한편 차미령의 회임 소식을 알게 된 성도겸은 이제야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고 옥에 갇혀있던 형수님도 나왔기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한 상태였죠. 물론 아내 차미령의 어머니인 송씨 부인과 성씨 집안의 관계를 알기 전까지만이었습니다. 차미령은 차신의 어머니가 옥태영과 성도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송씨 부인을 만나러 갔죠. 송씨 부인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성도겸에게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랬건을 사내 대장부가 입이 그리 가벼워서 어디에 쓰냐며 도리어 차미령 앞에서 성도겸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던 차미령은 그저 송씨 부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실게요. 그러니 이제 저와 같이 멀리 떠나요. 더 이상 제 서방님과 형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저랑 평생 살아요, 어머니. 송씨 부인은 택도 없다는 듯이 말하길 너랑 나랑 둘이서 뭐 해먹고 살게. 너는 네 오래비 복수를 해줄 때에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옥태영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내 차지였어야 한다. 내 차지였어야 해. 그러니까 너는 나랑 함께 떠나자는 그런 헛소리 일랑 집어치우고 얼른 가서 복수를 완성할 궁리나. 까지 말하고는 송씨 부인은 고꾸라져 버렸고 그 모습을 본 차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우두커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군관들이 들어와 누워있는 송씨 부인의 시신을 관아로 데리고 가버렸고 차미령을 오간에 가두어 버렸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막심이는 옥태영에게 달려와 헐떡이며 말하길 마님,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작은 마님께서 사돈 마님을 살해하셨다고 지금 관아로 끌려가셨다고 해요. 작은 마님이 사돈 마님을 독살하셨다는데 우리 마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옥태영은 막심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차미령을 보러 관아로 갔지만 그곳에서 이미 차미령은 현감에게 자신의 죄를 실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옥태영이 외지부인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멀리서 소리쳤지만 차미령은 어머니인 송씨 부인을 죽인 자신의 벌을 빨리 달게 받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옥태영은 현감과 송씨 부인이 원래부터 한패였음 알았기에 곧바로 관찰사 영감에게 연통을 넣어 차미령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옥태영은 차미령이 송씨 부인을 죽일 리 없고 죽였다 해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녀를 찾아가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송씨 부인이 자신과 성도겸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화가 난 차미령이 독약이 든 술을 들고 가 송씨 부인에게 먹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말한 걸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네. 그리고 나서 옥태영은 송씨 부인이 독약을 구매한 약방의 약사를 증인으로 데리고 와 송씨 부인이 자기가 산 약으로 자결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미령의 독살 사건이 아닌 송씨 부인의 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려 할 쯤 누군가 관아의 문을 쾅하고 열고는 화를 내며 뛰쳐들어왔습니다. 뭐시라? 내가 자결을 했다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자빠졌구나. 난 내 딸. 아니 내 딸도 아니다. 차미령 저것이 독약을 탄 술을 먹다가 죽을 뻔했다고. 옥태영하고 성도겸이를 죽이려고 한 독약에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니 저것에게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하건만 뭐 나를 자결로 위장을 해? 옥태영 저것도 외지부 자격을 박탈하고 당장 옥에 가두어 버리세요.
갑자기 등장한 송씨 부인을 본 옥태영은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관찰사에게 말을 하길 관찰사 영감 나으리 죽은 줄 알았던 송씨 부인이 저리 살아있으니 차미령은 아무 죄가 없는 걸로 아뢰옵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송씨 부인을 죽었다고 시신을 위장한 현감을 벌해주시기를 고합니다. 또한 방금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성도겸과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자백한 저 송씨 부인 또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